혹시 이런 생각 요즘 자주 하지 않으세요? 아, 몸이 진짜 예전 같지 않네? 오늘 이야기에서는요, 바로 그 원인을 단계별로 예측하고 또 미리 대응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일본의 전통의학, 한방인데요. 이걸 통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한국, 중국, 일본의 전통의학이 어떻게 다른지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이죠. 일본 한방의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, 그리고 그 핵심 도구인 4가지 요소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겁니다. 그리고 진짜 재밌는 부분, 이 요소들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착착착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,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걸 또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. 한국, 중국, 일본 이 세 나라의 전통의학은 사실 뿌리가 같아요. 모두 고대 중국 의학에서 시작됐거든요.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자기만의 길을 걷게 된 거죠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세 나라의 의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말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? 한국이 체질을, 중국이 질병의 근원을 깊게 파고들 때 일본의 한방은 아주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문에 집중했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데요? 바로 이거예요.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증상 자체에 집중하는 것. 이게 바로 한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다른 건 잠시 잊고 오직 일본 한방의 세계로만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. 그 단순함 속에 어떤 강력한 힘이 숨어 있는지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조금 전에 한방이 증상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그 증상을 어떻게 읽어낼까요? 바로 이 기수열렬이라는 4글자가 그 핵심 도구입니다.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4가지 언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 4가지 기본 요소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?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이고 쉬워요. 첫 번째는 기입니다. 기는 뭐랄까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 같은 거예요.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.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덥다고 느껴서 땀구멍을 여는 것. 이 모든 반응을 딱 시작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수입니다. 이건 아주 간단해요. 우리 몸의 배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몸 전체를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순환하는 모든 액체를 말하는 거죠. 당연히 이 흐름이 어딘가에서 막히거나 정체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붓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세 번째는 혈입니다. 이건 그냥 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. 몸 전체에 영양분을 배달하는 일종의 택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피는 그 영양분을 싣고 다니는 택배 트럭이고 그 안에 실린 영양물질 자체가 진짜 중요한 화물인 셈이죠. 마지막 4번째는 열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예요. 몸에 과도한 열이 발생한 상태를 뜻합니다.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염증 개념이랑 아주 비슷해서 이해하기가 제일 쉬우실 거예요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.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기, 수, 혈, 열 이 4가지 요소는 그냥 나는 기가 문제구나, 나는 수가 문제구나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개념이 아니에요. 이건 아주 역동적이고 순서가 있는 하나의 과정의 일부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그냥 하나의 불균형을 딱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.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이 흐름을 보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. 왜 이게 중요할까요? 바로 질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. 작은 불균형이 어떻게 큰 문제로 번져가는지 그 경로를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보세요. 거의 모든 것은 기의 작은 균열, 그러니까 스트레스 같은 에너지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. 이 에너지가 막히면요, 곧바로 수, 즉 체액의 흐름이 정체되기 시작해요. 몸이 붓거나 무거워지죠.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? 영양 공급망인 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몸 전체에 열이라는 경고등, 다시 말해 염증이 딱 켜지게 되는 겁니다. 모든 단계가 정말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거죠. 이걸 아주 공감 가는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?
막 화가 나는 감정적 스트레스, 즉 기의 문제가 생겼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랑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이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열감, 혈과 열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험.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보세요. 감정적인 문제가 어떻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론이 실제 처방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?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이 처방들이 현대과학을 통해서 그 효과가 하나씩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도미노의 첫 번째 단계, 스트레스, 즉 기의 문제로 몸속 흐름, 수가 막히기 시작할 때입니다. 한방에서는 이 상태를 담음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천근만근, 무거운 느낌이에요. 이때 쓰는 이진탕이라는 처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. 이게 그냥 소화만 돕는 게 아니고요. 과학적으로 보니까 비만을 유발하는 장내 세균을 줄여주는,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바꿔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. 스트레스가 보내는 첫 신호를 장에서부터 바로 잡는 거죠. 자,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면요. 이제 단순한 소화 불량을 넘어서 불안감이랑 긴장감이 온몸을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요. 이럴 때는 온담탕을 씁니다. 이건 앞서 말한 이진탕의 효과에다가 마치 스위치를 탁 내리듯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재를 추가한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몸에 막힌 흐름과 마음의 긴장을 동시에 풀어주는 거죠. 제로 이 도미노가 끝까지 다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? 스트레스는 이제 번아웃이 되고 몸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. 바로 이 복잡하고 힘든 상태에 소요산이 사용됩니다. 이 처방은 우리 몸의 감정과 호르몬 조절 센터인 자율신경계에 직접 작용해서요. 완전히 엉망이 된 시스템을 리부팅하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우울감이나 갱년기처럼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 있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요. 이걸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건강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것. 우리 몸은 계속해서 흐르는 강과 같아요. 이 흐름이 막히지 않게, 그러니까 불균형의 도미노가 첫 번째 칸부터 쓰러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. 이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 아닐까요?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실용적인 정보 하나 더 드릴게요.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한방 처방들은요, 그냥 민간요법 같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검증하고 관리하고요,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뜻이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나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지금 내 몸속에서 어떤 도미노를 시작시키고 있지는 않을까?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기수열혈의 흐름을 통해서요,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